네, 안녕하세요. 초보채굴러입니다. 5월 1주차 채굴 주간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리뷰는 가상화폐 가격 추이, 네트워크 해시레이트, 채굴 난이도, 1일 채굴량, 1일 채산성, 주간 채굴 이슈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가상화폐 가격입니다. 지난주에는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금리 인상 관련 긍정적인 발언으로 잠시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곧바로 되돌림되면서 재차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이더리움은 최고 378만 3천원, 최저 342만 5천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주간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0.5%였습니다. 4월 30일 종가 357만원에서 5월 7일 종가 345만 6천원으로 3.2%가 하락했습니다. 같은 기간 이더리움 클래식은 최고 42,080원, 최저 33,600원을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5.2%였습니다. 4월 30일 종가 34,720원에서 5월 7일 종가 35,290원으로 1.6%가 상승했습니다. 레이브는 최고 약 57.01원, 최저 약 50.52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2.8%였습니다. 4월 30일 종가 55.69원에서 5월 7일 종가 53.48원으로 한 주간 4%가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네트워크 해시레이트입니다. 한 주간 이더리움은 상승한 반면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브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더리움은 5월 1일 오전 9시 984.56테라에서 5월 8일 오전 9시 1.02페타로 한 주간 3.6%가 상승했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5월 1일 오전 9시 25.81테라에서 5월 8일 오전 9시 26.03테라로 0.9%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레이브는 5월 1일 오전 9시 3.48테라에서 5월 8일 오전 9시 2.76테라로 16.1%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채굴 난이도입니다. 지난주에는 이더리움은 상승했으며 이더리움 클래식과 레이브는 하락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한 주간 최고 난이도는 1경 4621조, 최저 난이도는 1경 3243조를 기록했습니다.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0.4%였습니다. 5월 1일 오전 9시 1경 3680조에서 5월 8일 오전 9시 1경 4037조로 2.6%가 상승했습니다. 이어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한 주 동안 난이도는 최고 341.9442테라, 최저 305.2945테라를 기록했으며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12%였습니다. 5월 1일 오전 9시 363.2883테라에서 5월 8일 오전 9시 335.8080테라로 1.3%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이븐입니다. 난이도는 최고 48,555, 최저 38,037을 기록했고 최고점과 최저점의 편차는 27.7%였습니다. 5월 1일 오전 9시 44,681에서 5월 8일 오전 9시 41,552로 한 주간 7%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해시레이트 1기가 기준 1일 채굴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이도가 상승한 이더리움은 큰 폭으로 감소를 했고 난이도가 하락한 이더리움 클래식은 소폭 증가했습니다. 레이브는 난이도 하락에도 채굴량은 감소했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은 5월 1일 오전 9시 0.0124개에서 5월 8일 오전 9시 0.0112개로 9.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더리움 클래식은 5월 1일 오전 9시 0.5624개에서 5월 8일 오전 9시 0.5759개로 한 주간 2.4%가 증가했습니다. 레이브는 5월 1일 오전 9시
1217.7828개에서 5월 8일 오전 9시 1210.3238개로 한 주간 0.9%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번에는 3060ti LHR 한 대를 기준으로 본 1일 채산성입니다. 지난주에는 전주에 비해 순위 변동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이더리움과 톤 듀얼 채굴이 가장 높은 채산성을 보였으며 1일 1.42달러의 수익을 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위에는 1.14달러를 기록한 이더리움, 3위에는 전주보다 한 단계 오른 코르텍스, 4위에는 전주보다 3단계가 오른 레이븐, 5위는 전주보다 2단계가 하락한 이더리움 알레피움이 차지했습니다. 1일 수익은 전주와 비교해 대체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간 채굴 이슈입니다.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가 2년 유예되면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법 제정이 완비되고 시장 상황이 성숙해졌을 때 과세를 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세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해 250만원 이상 이익을 낼 경우 수익의 20%가 과세됩니다. 다음은 파나마 공화국이 가상화폐에 합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승인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가상화폐의 상업적인 사용과 디지털 자산의 발행, 가상화폐 지불 시스템 등에 대한 규제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를 민간 및 상업 부문에서 유효한 지불 수단으로 규정하며 결제 수단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가상화폐 사업을 육성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로써 파나마 공화국은 엘살바도르,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에 이어 전세계 세 번째로 가상화폐를 합법적으로 인정한 국가가 됐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가상화폐 거래 서비스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이 방코 갈리시아, 부르뱅크 등 시중은행들이 고객들의 가상화폐 사용을 부추기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두고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중앙은행의 이번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IMF와 57조 원의 채무 협상을 체결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모면한 만큼 가상화폐 사용 억제를 주장하고 있는 IMF의 기조를 의식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U가 가상화폐 규제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메이어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위원은 가상화폐가 다양한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며 규제를 정립하기 위해 국제적인 차원의 협력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가상화폐 상품을 규제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환경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볼 문제라며 채굴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도 환기시켰습니다. 끝으로 유명한 투자자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재차 가상화폐의 무용론을 주장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버크셔 해서웨이 주주총회에서 가상화폐는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만 판매 가치를 가지고 있다며 미국 전체 아파트의 1%를 250억 달러에 사라고 한다면 즉시 사겠지만 전세계 비트코인을 25달러에 사라고 하면 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그간 가상화폐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습니다. 5월 1주차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몇 주째 미국 금리 인상 이슈로 가상화폐 시장 가격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더리움 POS 전환 및 난이도 폭탄 도입 시기 또한 미궁 속으로 빠지고 있어 혼란의 채굴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모습입니다. 이번 주는 혼란이 진정되며 안정적인 채굴 환경이 만들어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